안녕하십니까, 아토님. 안녕하십니까. 와인 마신 아톰 이준혁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도 와인 마신 아톰 채널도 잘 준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샴페인 서울 메인 이벤트 2일차죠? 맞습니다. 우선 2일차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행사였고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좋은 호텔 중 하나죠. 조선 팰리스를 숙형님한테 부탁을 해서 착한 가격으로 이제 예약을 하고. 비밀이에요, 비밀. 가격 같은 건 비밀이야. 뭔 비밀이에요. 그래서 부장님께 좀 부탁을 해서 아주 좋은 가격으로 숙박도 하고, 이번에 샴페인 서울 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저기 조선 팰리스에서 숙박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다들 호텔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 그리고 뭐 세미나 장소라든가 그리고 제가 또 한번 하고 싶었던 게 이 갈라디너 때 이제 이 버진 로드 걷는 걸 한번 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어요, 저희 진짜.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버진 로드가. 그거 까는 거 안 까는 거랑 저는 그렇게 비쌀 줄 몰랐어요. 버진 로드가 꽤 비싸더라고요. 네, 어쨌든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생산자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그 버진 로드로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이 작가님한테 좀 섭섭한 게, 제가 뭐 사바라든가 제롬이라든가 부부가 온 사람들은 빠바바바 그걸 틀어달라고 했는데 그냥 다른 음악이 나와서 좀 할 수가 없어.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뭐 2회 때 또 거기서 하게 된다면 2회 때도 뭐 어디 살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때도 이제 버진 로드 깔고 생산자들이 이제 입장을 하면 부부가 오거나 아니면 혹은 뭐 여자친구랑 오면 그 웨딩 행진곡을 꼭 틀어놓고 싶어요. 다음에 제가 웨딩 행진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샴페인 서울 말고 네. 라페트 샴페인에서는 그 장소가 피어 시스. 네, 피어 60에서 하죠. 그게 하루 대여료가 1억 정도 한대요. 엄청 비싸네요. 네. 왜냐면 규모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피어 60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그랜드 테스팅 할 때 라페투드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500불의 텍스 별도니까 뭐 한 70 정도 하겠죠. 그 비용이 1인당 70 정도 할 건데, 뭐 리스트는 한국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미국은 600명 정도 인원을 받는데요. 600명이나. 네, 600명을 받는데, 그러니까 금액이 좀 되니까 이제 커버리지가 가능한 거죠. 한국 200명인데도 사람들이 많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랜드 테스팅 조금 더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한 250명, 300명까지 좀 빡빡하긴 할 건데, 뭐 인기 많은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 줄을 워낙 많이 쓰니까. 그래도 뭐 이번에 많은 분들이 저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셀로스가 끝날 때까지 술이 있었다, 그래서 되게 놀랐다 했는데, 사실 셀로스는 10병씩 준비를 했어요. 원래는 기존에는 6병씩 준비를 했다가 안쌤이 1시간도 안 돼서 총 18병이 없어진 거죠. 1시간 정도 딱 됐을 때 18병이 사라져서 안쌤이 중간에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와인 더 가져와. 네, 형님. 그래서 제가 행사장을 1시간 반 정도 비웠었나? 조선 팰리스에서 저희 사옥이 서초동에 있는데 서초동까지 운전을 해서, 그날 비가 좀 왔었거든요. 비, 눈 섞여서 왔었는데 직원한테 전화해서 제 셀러에 있는 와인도 열어라 해서, 왜냐하면 창고가 저희가 좀 멀리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창고에서 출발하면 지금 2시간 반 걸린다 그래서 행사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직원들은 여기서 얼음 칠링하고 있고 와인 준비해서 다 박아서 다시 운전해서 가서, 그래서 후반기 때 다시 12병이죠. 12병으로 오픈을 해서 셀로스 같은 경우 30병 오픈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을 오픈했죠. 그래서 안쌤 씨께서도 이왕 하는 거 많이 제대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테스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드백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셀로스 마음껏 먹어서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밌었어요. 저도 처음 진행하는 행사였고, 그건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우선 이제 세미나는 저희가 2가지 주제로 잡아봤어요. 피터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크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샴페인 새로운 세대, 영 제너레이션을 주제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The Secret of Oak Aging이라는 경우에는 오크에 대한 이제 각각 와이너리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나는 오크를 이렇게 사용한다, 나는 오크를 이렇게 사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그분들이 만든 와인들을 테스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더 무브먼트 오브 영 제너레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생산자들이나 이제 새로 수입된 와인들, 그 다음에 영 제너레이션들이죠. 지금 이제 와이너리에서 씬에서 돋보이기 시작하는 스타들, 루이스 브리종이라든지 피에르 파이어라든지 어린 생산자, 젊은 생산자들이 나와서 이제 자기의 와인을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다른 이제 제가 근무하는 크리스탈이 아닌 타사의 수입사들도 참석을 해서 본인들이 이제 수입하는 와인들 참석자들이 저랑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을 1시간 반으로 꽉꽉꽉꽉 채워서 사실 질문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행사였던 것 같아요.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이 세미나가 좀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아무래도 이제 1시간 반 안에 통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팅도 해야 되고, 생산자도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1시간 반이라도 해도 이게 50분짜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파클링 와인 생산자 중에 이제 그 마이클 크루즈가 참석을 했었는데, 마이클 크루즈의 와인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사실은 그래서 샴페인 생산자가 아닌 생산자들 중에 유일하게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퀄리티로는 두말하면 잔소리인 집이라서 울트라마린도 있고. 그래서 울트라마린도 인기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갈라디나에서. 네, 그러면 세미나 영상 우선 보시도록 하시죠. 고! 혹시 생산자 입장에서 샴페인 생산자 입장에서 버블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신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좀 의도적으로 양조를 하실 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En ce qui me concerne, sur 저 같은 경우에는 버블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양조를 할 때 이제는 블렌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떠한 파스를 선택할 것인가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선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샴페인의 기포가 있죠. 그렇지만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블렌딩을 할 것인지, 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는 그 시음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오크통 숙성을 거치게 되면 버블이 굉장히 섬세한 버블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느껴져요. 객관적으로 섬세한지 모르겠지만 느낄 때 굉장히 섬세한 버블이 느껴지고 아주 무스처럼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는 그 우드에 있는 그 타닌이 프로테인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버블에 이런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아주 섬세한 그런 그 기포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fait ressentir une bulle beaucoup plus fine.
자, 이제 그 그랜드 테이스팅 얘기 해보시죠. 네, 그랜드 테스팅하고 갈라 디너에 제가 사실은 힘을 굉장히 많이 실었어요. 수입사들 연합 행사여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신동와인의 볼링저, 비노쿠스의 샤르토누 다이에, 비티스의 에릭 코데스, 조르포이, 마리 굽당, 그다음에 따올랑이 참석을 하였고, LVMH에서는 크룩과 바브클리코, 동원에서는 로랑 페리에, 그다음에 델레탕테에서는 이제 페우 시몬의 피올로, 그다음 신세계 LMB에서는 살롬 델라모트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던 것인데 역시나 뭐 셀로스가 줄이 가장 길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살롱이 길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줄이 너무 길어서 이제 안산 셀로스 씨가 다른 생산자들에게 미안했다는 이제 이메일도 사실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셀로스가 한국에 처음 왔었고 그다음에 뭐 살롱이 최근에 가격이 가장 높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살롱 같은 경우에는 델라모트를 다 테스팅하고 살롱을 테스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셀로스는 워낙 많은 사람들 딱 시작해서 딱 들어왔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셀로스를 쭉쭉쭉쭉쭉쭉 아무 데도 안 가요. 딱 사람들이 딱 다 거기로 가요. 그래서 진짜 웃겼던 게 셀로스 줄이 한 30m 정도, 30m 40 거의 끝까지 차니까 이제 사람들이 살롱으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롱 셀로스를 다 하고, 그리고 정말 재밌었던 게 이제 좀 약간의 세대 교체, 변화의 바람이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와인 가격도 그럴 수도 있지만 올리비에 크룩이 왔는데 올리비에 크룩 앞에 사람이 많이 없었다는 게, 근데 뭐 사실 미국도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같은 비용을 낸다면 사실 조금 더 고가의 와인을 테스팅하고 싶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LVMH한테는 크룩 빈티지라든지 좀 고가의 와인, 빈티지 샴페인을 좀 테스팅하는 거를 지원을 해주시는 게 어떠냐라고 했었는데, 거기서는 뭐 자기들의 룰이 또 있으시니까 그건 좀 정책이 그렇다니까. 원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크룩하면 뭐 당보네나 클로드 무니를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크룩의 아이덴티티는 사실 멀티 빈티지예요. 크룩의 메인은 사실 그거예요. 크룩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올리베어 크룩하고 만나서 와인도 테스팅하고 뭐 식사도 하면서 와인도 먹으면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건 멀티 빈티지입니다. 그리고 이 와인들이 모두 다 일정한 퀄리티를 낸다는 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그분들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꽤 되지만은 그 와인들을 모두 다 동일한 퀄리티로 내고 동일한 퍼포먼스를 보여요. 그게 사실 대단한 거죠. 뭐 당보네라든지 뭐 클로드 문이라든지 기껏 해봐야 생산량이 어쨌든 만병 이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빈티지에 생산하고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멀티 빈티지는 매해 출시를 하고, 그리고 각기 다른 빈티지에 여러 개의 끌리마를 블렌딩하니까 사실은 크룩의 아이덴티티는 멀티 빈티지입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올리베 크룩 씨도 인터뷰 한번 할게요. 어쨌든 좀 아쉬웠던 건, 제가 이제 사실은 뭐 행사 준비하면서 제가 3월 달 정도에 제이비한테 연락을 했어요. 비슷해요. 제이비한테 연락을 해서 네가 한국을 와줬으면 꼭 좋겠다 이야기하니까, 그 제이비가 일주일 전인가 저기 일본인가 들려든 스케줄이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오려면 다시 뉴욕에서 들어와야 되는 스케줄이라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 에노테카의 김지섭 대표님한테도 부탁을 전화를 해서 저기 형님 좀 힘 좀 써주세요 부탁을 하고, 어쨌든 그 정도로 제이비하고는 친해서 제이비한테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제이비가 1년 전에 미안한데 나는 스케줄이 다 나온다. 그래서 2회 때 샴페인 서울에서는 꼭 참석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크리스탈 버티컬하면 해야지. 어쨌든 뭐 다시 들어가서 이제 저희가 200명을 티켓을 판매를 했고, 이제 각 와이너리별로 최소 이제 4병에서 6병, 맥시멈 6병 이상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사실 이 이벤트는 소믈리에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벤트에 참여한 후에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괜찮은 와인들을 뭐 그 자리에서 뉴욕 같은 경우는 발주를 내고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은 저희가 탑 소믈리에 분들을 다 저기 초빙을 했잖아요. 저희는 사실 비용을 다 드리고 초빙을 해서 또 테스팅도 다 하시고 하는데, 사실 그게 제가 이걸 하는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알아야 되지만 남은 와인들을 백사이드에서 소믈리에들이 테스팅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기 와이너리에서 컨트롤하는 소개하는 와이너리에서 이제 테스팅을 하시면서 이런 와인이 있다, 이런 샴페인이 있다 알아가고, 그러니까 새로운 샴페인을 알아가고 또 새로운 생산자하고 옆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와이너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해서 약간 스칼라십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행사에 참여하셨던 분 중에 제가 한 5분 정도를 소믈리에를 모시고 내년에 샴페인 또 갈 예정이에요. 이번 연도에 나 올해죠. 올해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믈리에들이 전 세계에서 사실 와요. 그 행사에서. 왜냐하면 좋은 와인들을 테스팅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긴 해요. 2회 때는 저희가 이제 중국에도 티켓 좀 오픈하고 일본에도 티켓을 오픈해야 돼요. 한국에서도 팔아야 돼. 그 한국 분들 위주를 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분들한테 이런 샴페인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걸 직구를 하시던 국내에서 하시던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샴페인을 많이 드시고 샴페인을 드시는 문화를 만드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이걸 하는 거지. 그리고 비밀이야 또 손님께서 캐비어 추천해주셔가지고 네. 좋았습니다. 네, 아주 맛있었어요. 크리스탈 아주 많이 지원을 해주셔서 이게 10만 원 가까이 지원. 이 기회를 빌어 비밀이야. 동률이 형 고마워. 내가 보답할게. 비밀이야님이 이번 달에 캐비어에 관한 책을 또 쓰셨어요. 대한민국에서 또 미식하면 우리 비밀이야님이시니까 그 책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테스팅 아주 좋았어요. 소믈리에 분들도 좋았고 테스팅 굉장히 재밌었으니까 한번 영상 보시죠. 생산자들도 만나고 좀 더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새로운 신규 수입되는 그런 와인도 많이 만나보고 테이스팅 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 또 대표님과 또 관계자분들께서 또 너무 멋진 행사를 마침 열어주셔가지고 저도 신나게 마시고 또 샴페인 좋아하시는 분들과 여러 가지 정보 교환도 하고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행사를 한국에서 만날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올 줄 몰랐는데 저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석하고 정말 훌륭한 생산자들이 많은 쇼여가지고 행사여서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이제 대망의 갈라디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역시나 이제 샴페인 서울의 메인 이벤트는 이제 갈라디너입니다. 이제 BYOB의 100만 원 티켓 가격까지 이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막상 이벤트를 진행하니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이벤트가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샴페인 서울 측에서 준비한 와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나중에는 술이 많이 남았기는 했어요.
이제 우선 입장을 하실 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오신 와인을 맡기고 이제 가볍게 이제 크루즈 와인에서 준비한 스파클링 와인을 시음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 맞추어 이제 배정된 테이블로 가셔서 이벤트를 즐기셨어요. 뭐 DRC부터 시작해서 뭐 룰루와 아르망 후소, 뭐 비조, 뭐 현장에서 뭐 적절히 잘 쉐어를 하셨는데 뭐 축제 현장에 와 있으니까요. 생산자들도 가져온 와인들 이제 같이 여러분들하고 많이 쉐어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저도 이제 뭐 친한 분, 제가 주최자니까 이제 저한테 오셔서 이제 제가 와인을 많이 따라 드리긴 했어요. 제가 와인을 총 한 12병 준비를 했거든요. 12병을 준비했는데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식사가 뭐 나왔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생산자들하고 쉐어를 하고 와인 서비스 한다고 정신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좀 걱정을 하셨던 분 중에 하나가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기는 일부 했어요. 그래서 10만 원짜리 와인 들고 와서 100만 원짜리 와인 쉐어하자는 분도 계신데 그런 거는 좀 예의라든지 와인 쉐어 부분에서 예의에 대한 이제 잡음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그런 거는 100만 원짜리 티켓을 구입을 해서 저희가 미니멈으로 준비해 드리는 와인이 이 정도면 그 이상은 가지고 오셔야 아니면 그 급이라든지 아니면 본인도 쉐어를 하면 사실 그 급 정도는 가져와야 쉐어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주최자니까 누가 오더라도 뭐 이 작가님 마시는 저는 다 포화해줬어요. 그냥 다 드렸어요. 이제 괜찮다 저는 안 마시겠다는 와인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이제 비조 땄을 때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비조 좀 막 쉐어하자고. 물론 저는 이제 생산자들 다니면서 드리고 친한 뭐 분들 그다음에 아시는 분들하고 와인을 많이 쉐어했는데 뭐 쉐어하면서 그냥 파티하는 거죠. 저희 같이 와인 마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파티 같은 문화를 즐기는 거예요. 샴페인도 마시고 피노누아도 마시고. 근데 이제 쉐어 부분에서의 그거는 쉐어 부분에서 예의에 대한 부분 다음에 제가 한번 그 다음 2차 샴페인 서울 할 때 한번 논의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한번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시고 온 분들 반응을 보니까 이 정도 급은 좀 가져와야 되는 건 본인들이 많이 인지를 하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셔서 사실은 가지고 오신 분 중에 뭐 저하고 또 쉐어도 많이 했고 저도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하고 쉐어를 했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즐거웠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글라스를 3개를 나중에 증정을 했었는데 글라스 막 8개, 9개씩 들고 가시다가 입구에서 제지당하는 모습은 조금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만 조금 고쳐지면은 그게 좋은 행사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글라스 막 파손돼 글라스 나중에 술 취해서 날아다니고 그건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소믈리에도 백사이드에서 테스팅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도움이 많이 됐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어쨌든 이런 행사를 자주는 못하지만은 샴페인 서울 같은 경우 뭐 한 2년에 한 번, 뭐 3년에 한 번 준비를 해서 왜냐면 이런 행사를 해야 생산자들이 한국에 대한 정말 샴페인을 사랑하는구나, 한국 사람들이 정말 와인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뭐 올로케이션 물량도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시장을 더 키워가고 하는 게 건강한 시장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이번에 생산자들 오면서 특히 이제 와인 애호가 분들이 정말 전부다 이 부분. 그렇죠. 그게 생산자들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뉴욕이나 뭐 LA라든지 이런 데는 가면 보통 기본 다 30대 후반, 40대 뭐 아니면 50대 이런 분이었는데 한국은 20대가 이렇게 와인을 많이 마셔. 애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이부터 마시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기 30, 40대 와인을 즐기면 그건 생산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와인을 즐긴다는 거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뭐 어쨌든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뭐 와인이 분실된 경우도 사실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 자리에 에공 뮬러의 베르나우스레제를 옥션 바틀 2005년이었죠. 그거를 한 병을 뒀었거든요. 그게 사실 꽤 비싼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 자리에 옆에 원래 제 지인이 계셨는데 지인이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셔서 10시 반에 가셨어. 그래서 제 테이블에 그 와인이 올려진 상태였는데 피터도 와인 먹고 뭐 신경 안 쓰니까 풀바틀이었는데 제가 따놓고 했는데 반도 안 남아있더라고요. 저는 따라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셀로스를 한 병을 따서 제 테이블에 놔뒀었는데 요만큼 먹고 밀레짐을 나중에 거의 바닥 깔려 있더라고. 그런 건 좀 아쉬웠어. 자기 와인 아니면은 따라 드시면 안 돼요. 주인 이렇게 그렇죠. 호스트가 써버릴 때까지 드시면 그렇죠. 안 돼요. 그런 거는 절대 안 좀 돼요. 나중에 이제 좀 약주가 과해진 그런 단점들은 이런 걸 공개해야 되나?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다음에 안 그러시죠. 그래서 사실 뉴욕도 사실 그런 일이 있어요. 뉴욕도 그런 일이 많고 술이 취하면 이제 자기 술인 줄 알고 따라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마시고 싶은 테스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막 따라 드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온 와인을 함부로 그냥 자기 잔에다가 따라 먹는 건 굉장히 나쁜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없었으면 해요. 그리고 이제 놀부심보도 아니고 본인은 10만 원짜리 가져와서 옆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와인을 쉐어한다는 거는 그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저희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약간 그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면 쉐어를 하는 거지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싫어하더라도 얘 한잔 하시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최 측이라서. 아토님 팬입니다. 구독자입니다. 그럼 따라줘요. 무조건 한잔. 주최자니까 어떻게 해야지.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보르도 와인을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1등급? 아니에요. 1등급도 아니었어요. 그것도 빈티지도 그닥 좋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제가 마셔본 와인인데 왜냐면 그 와인 말하면 그분이 아실 거니까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거부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닥 좋아하지도 않는 이제 버건디 화이트 와인 생산자인데 빌라지를 저한테 갑자기 가져와서 그러니까 와트님 와인 쉐어하고 싶어서 아니 저는 괜찮고 그냥 드세요 해서 와인 따라 드리니까 그거 말고 저 비조 좀 주시면 그건 진짜 좀 그래서 그때 제가 비조 본드마인드도 먹고 있었고 레자슈도 먹고 있었고 뭐 에세조도 사고 그랬었는데 이제 본인 레자슈를 한 번도 안 먹었다고 레자슈 먹고 싶다고 레자슈는 사실 오픈만 해놓고 세워놓은 상태였거든요. 드렸죠. 어쩔 거야. 차라리 그러면 쉐어 말고 정말 팬인데 한 번도 안 먹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걸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그분이 이런 방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자기 오늘 샴페인 수업을 다녀왔는데 오늘 이런 거 마셨다 해서 쭉 올렸다 자랑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딴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약간 쉐어 부분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 저희가 좀 명확하게 주고 네, 또 이제 서로에 대한 불편함을 그렇죠. 끼치면 안 되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된 와인을 조금 줄이고 처음에 그 소믈리에와 이번에 소믈리에 분들하고 저기 합을 처음 맞췄잖아요. 예를 들어서 언제 서비스를 해달라, 언제 준비를 해달라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뭐 한 5분 단위로 제가 보기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자기 거 서비스하고 그런 부분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갈라디는 아주 재밌었고요. 제가 그럴 수 있죠. 아니 이 작가님 내가 진짜 크레딧 카드부터 시작해서 한때 싸구려시 유행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신용카드 뭐 와인잔 다 하는데 와 진짜 안 되더라고. 이거 제가 그날 3번 실패했나? 그럴걸? 그래서 어쨌든 처음일 거예요. 처음 그렇게 실패한 건 아마 처음일 걸요. 꽤 열받아서 저희 회식할 때 또 셀로스 한번 했잖아. 근데 또 잘하는 거 이게 그냥 긴장하는 거죠. 처음 하는 행사는 어쨌든 저희도 고칠 거는 뭐 고치고 그다음에 뭐 행사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도 피드백을 주세요. 이런 거는 마음에 안 들었다. 이런 건 아니면 그런 오픈된 내용을 하시가 그러면 저한테 이제 메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 메시지로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읽어보고 다음 행사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너무 많았는데 갈라디노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세 번째 영상이 끝났고요. 이제 이틀차 영상이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 이제 세 번째 이제 unusual foods and vertical lunch와 이제 사바, 에페메랄, 제롬 프레보의 디너 영상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